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의연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강조남지역본부 전지센터의 빈진아 과장님과 그 다음에 조정숙 과장님이십니다. 인사드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빈진아입니다. 조정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요즘 코로나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런 그 소상공인들 위해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10분 정도 시청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빈진아 과장님과 조정숙 과장님께서 약 30분 정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20분 정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동영상을 10분 정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송지민 과장입니다. 소상공인 분야 시책 지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 방향과 지원 사업, 그리고 사업별 공고 일정 문의처에 대해서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 애로를 겪으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영 안정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소비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표를 보시게 되면 디지털 활용을 기술하는, 즉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오더 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15.4% 정도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 지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 정책 체계 전환을 필두로 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두 개의 꼭지로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혁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 방향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창업 지원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은 준비된 창업 유도와 이를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권 정보 시스템인데요.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출액과 유동인구 중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심 지역과 업종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권 분석 서비스, 경쟁 분석 서비스, 입지 분석 서비스, 경영 컨설팅, 점포 이력 서비스까지를 포괄하는 시스템인데요. 아직 활용해 본 적이 없는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2020년에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했으니까요. 올해는 꼭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업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을 해서 창업 교육과 온 오프라인 점포 경영 체험, 그리고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연간 500명 내외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성장 지원 부분입니다. 성장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 역량 강화와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조직화, 협업화하는 것을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직접 대출 지원 확대와 수요자 편의 개선으로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대출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직접 대출을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2021년 1조 2,800억 원을 지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책금융 부분에서는 전자약정 도입 등을 통해서 비대면 디지털화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수요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금 내용으로는 일반 경영 안정자금, 특별 경영 안정자금, 성장 기반 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자금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업화, 조직화하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소비 확산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인 점포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올해 전국 800개 동네 슈퍼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 유도와 협업사원 지원 부분도 지속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분은 3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장 지원, 세부 지원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그리고 협업 활성화, 스마트 슈퍼 확산, 중소슈퍼 협업화,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상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100년 가게 및 100년 소공인 육성, 그리고 제로페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온라인 시장을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올해 5만 개 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전 주기를 지원하는 판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도 있고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해서 경영 서비스를 혁신하는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제도전 생태계 조성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인데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그리고 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그리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3만 7천 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 제도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특화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은 집적지를 중심으로 한 지원과 개인 소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내용으로 좀 양분화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고 계시는 판로 개척 지원과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의 경우 개인 업체별 소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화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인데요. 뒤쪽 공동 기반 시설 구축과 복합 지원센터 구축 운영과 함께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의 조직화, 협업화를 유도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클린 제조 환경 조성의 경우는 개별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을 지원받는 시장은 작년 12월에 이미 선정이 모두 됐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전통시장은 올해 5월 공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노후 전선 정비 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 청년 상인 육성,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공고 일정 및 연락처인데요. 일단 사업은 올해 1, 2월을 중심으로 모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빠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개별 문의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66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하셔서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소공인과 소상공인이 나눠져 있는데요. 소공인과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기본법의 소기업 중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공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하는데요. 소상인은 이 소상공인 중 소공인을 제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비대면, 온라인이 대세인데요. 온라인몰이나 라이브 커머스에 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입점을 했을 때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소상공인 전용 공적 온라인몰인 같이 삽시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과 함께 민간몰, 그러니까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홈쇼핑의 입점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삽시다 플랫폼은 소상공인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 입점이 가능하고요. 민간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포털에서 아임스타즈를 검색하시면 아임스타즈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신청, 평가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채널 입점비나 전용 기획전 개최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는 같이 삽시다 입점 업체 중에서 상품성 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소상공인의 제품을 판매, 홍보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과 그리고 무료 프로모션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경영상 에러로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기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폐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집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점포 철거, 원상복구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희망 리턴 패키지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희망 리턴 패키지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하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올해 2021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소진공 전주센터의 빈진아 과장님과 조종숙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202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자금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이라고 해서 이 자금도 별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일반 경영 안전자금은 1조 3천억 원, 특별 경영 안전자금 1조 1천억 원, 성장 기반 자금 1조억 원, 스마트 전용 자금이 3천억 원 지금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일반 경영 안전자금은 소상공인 경영 일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월 18일 날 접수를 해서 1차적으로는 접수 지원이 되었고요. 이분들은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들이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대리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금이 대리대출하고 직접대출로 나뉠 수가 있어요. 대리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자금입니다. 저희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접수를 하시고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이용을 하셔서 보증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직접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하는 부분도 간혹 저희가 공고가 나갈 거예요.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안내해 드릴 거는 창업 초기 작업인데요. 요거는 창업 12개월 미만자를 저희가 창업 소상공인이라고 보는데요.
이 12개월 미만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이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러닝 저희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러닝 교육을 직접 수강하실 수 있어요. 12시간 이상 수강을 하시고 저희한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물론 대리 대출입니다. 보증서 무 대출을 채권 확보를 하셔야 나갈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장 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이것도 대리 대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관학교 졸업자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소상공인들이 점포 체험이 끝난 후에 본인 사업장을 열고 나서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요거는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 아니고 직접 대출로 저희 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크게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리면 잘 모르실까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자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업 자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소상공인이시면 2% 고정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대리대출입니다. 요거는 한도는 1억 원까지고요. 거치기간이 좀 2년 거치기간, 5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 기간이 다른 자금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대리대출 신청할 때 이 자금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위기지역 지원자금이라고 이것도 대리대출인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고용 위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로 군산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리대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해라든지 재난지역이 됐을 때 또는 그런 피해를 받으셨을 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굉장히 많은 수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라든지 저기 남원 부분이라든지까지 특별히 인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나 뭐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요 자금은 저희한테 직접 오시는 거는 아니고 보증서를 끊고 제2 확인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이 직접 받으시는 자금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신용자 자금, 요거는 이제 제도전 특별자금이라고 해서 기존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될 수가 없는 분들,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근데 요 자금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도 있고 기반도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이라고 해서 요거는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경영 애로가 생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입니다. 요것도 직접 대출입니다. 그리고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에 선정되신 분들이 할 수도 있는 성공불융자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하는 자금 중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자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관학교 자금하고 생활혁신형 자금입니다. 이것도 직접 대출이고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지금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인데요. 요거는 81년생 1월 25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만 가능한 자금입니다. 요거는 대표자가 청년이시든지 아니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주는 청년고용 특별자금입니다. 요것도 대리대출로 지원이 됩니다. 성장촉진자금은 금리가 조금 저리인데요. 요것도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이 대리대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하시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에게 저희가 직접 해주는 직접 대출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까지 공지는 안 나왔는데 스마트 공장 지정 소공인 자금도 시행할 예정이고요.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100년 소공인 또는 100년 가게로 선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저희 공단에서 직접 해주는 직접 대출 지원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자금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원하시면 직접 저희 공단 홈페이지라든지 참조를 하셔서 저희 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부터는 또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뭘로 진행하시면 돼요. 먼저 저희가 1번으로 자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저희 신사업으로 아이템을 선정을 받으셔서 교육을 통해서 점포 경영 체험 및 멘토링까지 하는 그런 창업사관학교인데요. 지금 이 옆에 꿈 이름 점포에 저희 점포 체험자들이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 사관학교 졸업생들이신 건데요. 그분들이 처음에 선정이 되시면 창업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지금 꿈 이름터에서 점포 경영 체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점포 경영 체험을 하신 후에 내가 정말 사업을 해야겠다,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따로 사업장을 내고 정말 점포를 운영을 하신 후에 저희한테 사업화 보조비라든지 자금 신청까지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면서 1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두 번의 기수가 더 나왔었는데 창업해서 정말 내가 준비된 창업자가 돼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접수하셔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창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업인데요. 여기는 우선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에서 선정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톡톡 치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사업계획서라든지 구비 서류 올리시면 나중에 면접까지 보시고 선정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생활혁신형은 그 업종이 안 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혁신형으로 내가 정말 어떤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서 접수를 하시고 그쪽에서 최종 선정이 되신 후에 그 생활혁신형 사업계획서대로 창업을 하시면 2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조정숙 과장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사업 진행이 비대면 업무인 온라인 위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상 규모는 762억 원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전문가를 매칭한 1:1 홍보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토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배달앱을 통해 배달 대행비 및 기업 이용 수수료 지원과 온라인 전단지 제작 등을 OK 캐시백, 가로고, 유메프, 야놀자, 띵등, 카카오 헤어샵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상공인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쇼핑몰 같이 삽시다 플랫폼을 운영하여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한 미디어 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21년 2월 중소기업 유통센터 아임스타즈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슈퍼 확산을 위해서 동네 슈퍼가 비대면 소비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무인정보 전환 등 스마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년도는 서울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5개소를 시범 운영하였고 21년 올해는 800개소를 개점을 목표로 67억 원의 예산을 드릴 예정입니다. 25년까지 4,000여 개의 개점을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슈퍼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 분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점포 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의 동네 슈퍼로 스마트 설비와 야간 무인이 점포가 가능한 점포로 해당되며 지원 내용은 스마트 슈퍼 기술 장비 도입을 지원으로 출입 인증 장치, 셀프 계단대, CCTV 등 스마트 장비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점포 경영 스마트화를 위해서 스마트 슈퍼 구축 및 운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이 또한 1월 말 정도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이 궁금하시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동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지원 규모는 400여 개 조합으로 예산액은 165억 원 정도, 지원 대상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조합의 규모 역량에 따라서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한 조합당 1억에서 5억 원 한도 내, 그리고 총 사업비 7에서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그 자녀 사업비나 VAT 등은 현금 납입을 원칙으로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판매전이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고요. 신규 조합, 협동조합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또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공고는 21년 2월 중순경에 모집 예정이니 일정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경영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기술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 108억 원 정도의 규모로 2만 1000명 지원을 예상으로 규모로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로 크게는 전문기술 교육과 디지털 현장 실습 교육,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문기술 교육은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초, 중, 고급 과정 그 기술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를 하신 소상공인 분들께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저희가 직접 입금을 해드리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에 취약한 소상공인 경영 강화를 위한 교육과 스마트 기술 및 오토 플랫폼 활용을 위한 교육 등을 각 지역 전용 교육장을 통해서 무료 교육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 대상별, 수준별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지식비용터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상단에 온라인 교육,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창업이든 경영이든 재창업이든 협동조합이든 그렇게 그 수준별 대상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무료 교육임에 따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공단에 가장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부분이에요.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0억 이상의 5,000개 업체를 내외로 지원 규모로 잡고 있고, 임대차 계약 등을 소지한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2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니 저희 소상공인 마당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확인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100년 가게 및 100년 소공인 육성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700개사 내외로 100년 가게와 소공인을 나눠볼 수 있는데, 100년 가게는 단일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국민추천제를 이용해서 20년 이상의 업체도 모집하는 걸로 확대하였습니다. 100년 소공인은 10인 미만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숙련기술 소공인이 대상이 되겠고요. 지원 내용은 인증 형판을 제공하여 대외적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와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성공 시효 사례 등 교재 제작을 통해서 성과 확산과 홍보 지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저희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족회관, 이성당, 한일관, 성미당 등 총 51개 업체로 운영 중에 있고요. 주변에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익추천제를 통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21년 2월 중기부 사업 공고 안내에 따라서 운영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희망 리턴 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사업적 및 컨설팅,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취업 재창업 교육 등을 37,000여 건을 지원 규모로 잡고 있고요. 폐업 및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폐업 시 신고사항, 자산, 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 부동산 분야 등의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으로 평당 8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폐업과 재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금융, 세무 등 상담이 필요하신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사업적 및 컨설팅, 취업교육 등에 참여하고 폐업 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에 최대 100만 원까지 전직 장려수당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업종 전환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지원으로 또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21년 2월부터 예산 소신시까지 신청 접수 받고자 하오니 저희 공단 홈페이지나 희망 리턴 패키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요. 1에서 4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인데 기준액은 1등급일 경우에 보수액이 182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50% 지원책을 해드립니다. 1, 2등급은 50%, 3, 4등급은 30% 지원금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관할 지역 센터 방문 또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하니까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소공인을 위한 특화 사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공인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은 600개사 규모로 4,900만 원, 70% 한도로 스마트 기술 도입, 제품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공인 공동 기반 시설을 운영하여 소공인 조직화 협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적 지원책으로 공동 장비실, 공동 창고, 교육장 등 기반 시설 구축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화센터와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 컨설팅, 시제품 개발 및 소공인 지적지에 대한 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 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권 지원하고 있으며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으로 작업장 개선 비용을 42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백화점, 아울렛, 대형 매장 등 입점비 지원과 홍보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저희 공단 홈페이지 통합 공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올해 2021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질문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요. 그중에서 요즘에 지금 버팀목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이게 내가 직접 이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얼마를 지원을 하냐, 그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오전까지 계속 전화를 받은 게 이 버팀목 자금인데요. 이게 워낙 저희가 봐도 조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지가 나간 외에도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선은 저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음식 숙박업은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종사자 수도 음식 숙박업은 5인 이하, 도소매는 5인, 제조 운수는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상시근로자를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또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휴폐업 상태가 아니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공동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한 개밖에 안 됩니다. 나는 사업자를 2개, 3개를 갖고 있고 내가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나는 왜 지원이 안 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거를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 한 사람당 한 사업체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전라북도 같은 경우 현재 2단계에서 유흥업소 5종은 집합금지, 그리고 영업 제한은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이 부분들이 영업 제한으로 들어가 있고요. 연말연시 특별 방역으로는 스키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이 집합금지 업종이고요. 영업 제한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업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 그 외에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반 업종은 매출액이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 비교를 해서 2020년도 매출이 감소를 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 20년도에 개업을 내가 했다 하신 분들은 2020년도에 11월 30일 전에 개업을 하셔서 9월하고 12월 매출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2월 매출이 9월에서 11월 매출의 월 평균 매출보다 감소를 하셨다, 이 증빙이 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공고를 내서 받을 예정이고, 현재는 지금 신속지급이라고 해서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 받으신 분들만 신속지급 대상자이셨기 때문에 대상이 되셔서 받으신 거고요. 여기에서 명단이 누락돼서 내가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저희가 2월 1일부터 다시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시고요. 그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또 질문을 하나를 조정부 과장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관련해가지고 질문입니다. 올해 그 13기랑 14기랑에서 1월중, 5월중에 지금 공고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수별로에서 250명씩에서 500명을 전국적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올해 그 전북 지역은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인가요? 전북 지역은 한 기수당 15명 정도 뽑을 예정이어서 2기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30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네, 또 신사업도 창업사관학교 관련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입학 시에 그 본인 부담금이 있는가요? 자부담금은 네, 제가 이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업사관학교는 입학 시에는 부담금이 없고 교육 수료 사업화 지원을 받으실 때 보조금 2천만 원을 받으실 때 그 총 사업비 50%를 자부담을 하셔야지 가능하신 거고, 나중에 이거는 직접 대출로 1억 원까지 사관학교 졸업하신 분들과는 대출 신청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교육받는 기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 작년에 네. 한 기수, 2기수를 운영을 했죠. 그러면 그때 몇 분 정도 뽑았는가요? 그래서 혹시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경쟁률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신사업 창업학교고도 모든 업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사업에 해당하는 업종만 돼서 대부분 이제 그거를 잘못하시고 카페 같은 음식점 이런 부분은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업에 해당하는 그 업종 분류를 잘 하시면 굉장히 부담 없이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NCID로 가지신 분께서 건의사항을 좀 많이 올리시고 계시는데요. 예, 다음에 2월 2일 날에 또 2차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보완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스마트 슈퍼가 뭔지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네. 슈퍼를 하면 네. 그 출입 인증 장치, 셀프 계산대, CCTV 등 스마트 기술 장비를 도입한 동네 슈퍼로 주간은 유인으로 운영되지만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돼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슈퍼를 말씀드립니다. 올 신규 사업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채팅창을 통해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네요, 지금. 잠시 기다렸다가 예, 올라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가게 문의가 하나 왔네. 지금 저희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신사업에 하나요?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신사업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신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워낙 소상공인들이 밀집 업종이 많아요.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면 창업을 해도 도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그 틈새를 할 수 있는 업종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똑같은 음식점이 아니시고요. 음식점은 원래는 안 되시는 거고, 서비스 업종에서도 조금 뭔가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애완견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텐데 남들하고 차별화로 애완견 수제 간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애완견에게 직접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직접 똑같은 업종이신데 뭔가 차별화를 둬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식당을 승계하여 운영할 경우 백년가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요? 네. 백년가게 기본 조건은 저희 30년 이상의 운영을 하고 계시는 소상인이 대상이 되시겠고요. 음식점을 하고 계시면 그 기준에만 충족을 해주시면 신청 가능하신데, 승계를 하실 경우에 가업 승계에 대한 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그 외에도 승계로 인정하실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그런 증빙들을 저희 보통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전에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운영하셨을 때 폐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폐업사실 증명원까지 같이 저희 쪽에 증빙이 가능하시면 업력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년간 그 매출액 증빙을 하실 수 있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재무제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직원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그 외에 사업자 가입자별 부가내역 또는 없으시다 하시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해서 자금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게 유동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따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문제가 있을 때는 코로나 자금이란 자금 편성을 빨리빨리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기간은 없고, 저희가 예정돼 있는 걸 알려드리면 2월 말에 직접 대출, 특화 자금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전용 자금, 직접 대출은 받을 예정으로 돼 있고요. 항상 저희 홈페이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시면 모든 자금에 대한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혹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그 자금 직접 대출이라든지 대리대출 기간에 맞춰서 접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건데 질문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1시간 예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대답을 너무 빨리 설명을 빨리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잘해주셨겠죠.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파악을 또 하나. 소상공인 하나. 공단 홈페이지. 예. 지금 다음 질문입니다.
전국의 소상 현황을 알 수 있는지 여기서 물어보셨는데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가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수에 대해서. 근데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소상공인 수를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백년가게 또 관련해서 질문이신데요. 그 가업 승계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년가게 신청 기간이 있나요? 그다음에 승계를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신청 기간이 있는지요? 해서 조정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백년가게 신청은 2월부터 접수 예정 중에 있고요. 승계가 받은 지가 오래되셨다고 하시는데, 네, 승계를 받으신 시점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두고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저희 쪽에 증빙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한 안내나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주 지역이실 경우에 전주, 완주, 무주의 지역에 혹시 사업자를 두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저희 공단 전주센터로 저는 조정숙입니다. 제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락만 주세요.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또 질문이 또 하나 있네요. 식당에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원하는데 손님들이 계신데 간혹 통장 잔액이 없어도 카드처럼 결제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혹시 이게 저희가 제로페이가 체크페이잖아요. 체크페이가 아니라 계좌 이체처럼. 네. 계좌 이체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기능처럼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 이체 방식이에요. 그래서 본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 이체된다. 그래서 잔고는 있으셔야 이체가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 분들이 찾으셔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가맹점 모집에 보다 옆가게, 저 옆에 있는 가게까지 다 홍보를 해주셔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저희 제로페이를 가맹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지원 부탁드립니다. 초코파이님이시네요. 또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다른 보증기관 이용이 가능한지요? 해서 질문이 네, 들어왔는데 가능은 한데요. 저희 자금 신청을 하실 때 채권학과 방법이 신용보증서 담보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없고 신용으로도 은행에서는 거의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보증서 발급 받는 방법이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대부분의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미 본인 한도가 많이 차 있으세요. 그래서 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에서 많은 금액의 보증서를 받으셨으면 전북신보에서는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도를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문의를 하시고 그 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은 가능하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들었습니다. 이번 1인 창조기업 소기업인데요. 향후 팀업을 위해 팀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보조 혹은 지원 정책들은 무엇인가요? 혹시 저희는 소상공인들 1인 기업이셔도 인건비보다는 그 업체에 그를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개인 업체에 관한 그런 대출이라든지 지원금 부분이고 인건비 보조 부분으로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보다는 고용노동부 이쪽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 우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 보험하고 어떻게 다른가 네, 질문이 노란 우산 공제는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폐업이라든지 사망 등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을 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복리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 소득금에 따라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가입을 하시라고 저희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하시면 가점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권유를 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 제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또 요즘에 관심이 또 버팀목 자금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다고 네. 계속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집합금지 업종 관련입니다. 임차료 융자 사업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신한은행 앱 통해서 신청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임차료 융자 대출까지 직접 대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이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신한은행 앱을 통해서 대출 약정까지 이루어지는 자금인데 이 임대차 계약서를 마지막에 저희 그 온라인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료 융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사업자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이 임대차 계약서를 신한은행 앱을 통해서 못 올리시는 분이 마지막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배너창이 뜹니다. 바로 거기에 회원가입 없이 본인 사업자 번호랑 그리고 스캔본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만약 못 올리셨다고 하시면 저희 센터 방문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또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는 정말 못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 센터를 방문을 해주시면 제출을 하는데 문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1월 18일에 소상공인 항해서를 어렵게 신청하고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1월 18일 날 한 거는 대리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채권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담보력이 있으시든지 보증서를 끊으실 수 있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용대출이 있으시든지 그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데 아마 채권 확보 방법을 본인이 신용으로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신용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해줘야만이 대출이 가능하신 건데 잘못 체크를 하셨으면 저희 공단에 전화하셔서 수정을 요청을 하시면 보증서라든지 담보로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보증서 발급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담보력이 있으시면 담보 설정해서 은행을 통해서 나가시든지 하셔서 수정 요청하셔서 발급 받으셔서 은행을 가시든지 보증재단을 이용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또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는 조금 비대면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상 굉장히 간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주위 분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안 되시면 이제 센터를 방문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기까지는 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이 지금 버팀목 자금 끝났고 다음 질문이 좀 올랐는데요. 지금 협동조합 관련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데 협동조합 본점 주소지를 임실에 두고 신청하고 싶은데 전주에다 신청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5명 이상이 구성해야 되고요.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되시는데요. 본점 주소지가 임실이라고 하시면 저희 관할 센터는 남원센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실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당되시는 지역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역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쪽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또 김지한 선생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1인 창조기업입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이 나오면서 신규 고용 예정이긴 한데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 적합한 지원 사업이 있을까요? 현재 창업화 지원 사업 중에서 창조경제, 전북 미래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과제 진행 중인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업으로 해서 해드릴 수 있는 사업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생활력 신형 지원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나오신 분들을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공단이 이루어져 있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일 경우는 신사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넉넉히 내가 준비를 원한다고 하시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시고 내가 사업화 지원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거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을 이용을 하셔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저는 요즘 코로나로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고정비는 계속 소요되고 있어 힘이 드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음식점에 메뉴 개발 통해서 메뉴 개발, 포장 등 한 배로 매출을 늘려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컨설팅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의 일반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홍보나 그 경영관리 쪽, 그리고 세무회계 쪽, 비법 전술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점에 해당되시는 그 메뉴 개발을 위한 포장 판매 그 기술 등을 컨설팅 이용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컨설팅 부분 신청하시면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컨설팅은 2월 중순 이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컨설턴트를 선정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그 컨설턴트 이력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일단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백년 가게 관련해서 지금 질문인데요. 저는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요. 사업자는 제 명의가 아니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걸 저희 삼촌 명의로 운영하고 제가 그 뒤를 이어 명의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백년 가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속 가족관계가 아니어도요.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서류를 첨부를 해주시면 그 이전에 하셨던 삼촌 명의의 폐업사실 증명원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나 아무튼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가능하시리라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바로 또 하나 올라오네요. 또. 네. 예, 계속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그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자를 2021년 1월에 개업한 자영업자입니다. 창업 교육을 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육은 전반적으로 그 포털 사이트에 지식 배움터라고 치시면 가장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식 배움터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뭐 업종별 그 교육이든지 초, 중, 고급 과정 등을 받으실 수 있는 전문 기술 교육이 있고요. 이것도 교육도 그 예비 창업자와 관련된 또 튼튼 창업이라는 교육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1년 이상 된 사업자분들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전문 기술 교육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온라인 창업 교육 등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창업, 경영, 그리고 협동조합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협동조합 관련 그 다양한 분야의 교육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식배움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을까요?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습니까? 예. 예, 질문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커피숍도 교육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어서요. 2020년부터 커피숍이라든지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으시고요. 또한 종합 소매업이라든지 주점업 등도 불가하고요. 사업 공고일 현재 사관학교 점포 체험 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으셔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자세하게 공고사항에 나와 있으시니까요. 신청하실 때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러면 시사사관학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주가 지금 몇 분 정도 모집인가요? 지금 저희가 아직은 공고가 나가 있는 게 순사사관학교로 3월 2일 날까지 좀 늦게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네. 제가 인원까지는 확보를 못해서 예. 저희가 아마 지금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5명 예.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